음, 2022년 11월 7일이지만 지금이 심야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요즘 옛날에 경찰 생활하고 경찰 생활 프로파일러 준비를 하고 또 경찰 생활도 하고 또 그 뒤에 한참 동안 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를 하게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야간 밤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낮에는 일과 업무 외의 것들 따라가기 쉽지 않았고 그것도 힘들었죠. 근데 주로 이제 밤 야간에 진짜 그 프로파일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어제 일요일날 낮 시간 1시부터 2시 그때쯤 대충 좀 시간 넉넉하게 이태원에 갔었죠. 사실 뭐 예전에는 이태원은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데도 아니었고 예전에 그 이태원에 제 친구가 제일기획을 다녔는데 거기 근처에 잠깐 뭐 밥 먹고 그럴 적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사실 별로 가기 싫었던 데인데 그 740번을 타고 영산구청 앞에 내려가고 그 앤틱 가구거리 쪽에서 그 언덕길이죠. 언덕을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태원 역 그리고 잠사 거기서 삥 둘러보고 뒤쪽에 음식머리 문화거리는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좀 올라가니까 거기는 사실 올라갈 길이 없죠. 거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주택단지인데 외국인 주택단지 중에서도 좀 평수가 큰데 그리고 뭐 외국 대사관들이나 아니면 외국 대사 관련된 뭐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외국 정보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실 거기는 뭐 아직 외국 땅이죠. 보안이 많이 상당히 있는 그쪽은 사실 막힌 데입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기도 어렵고 거기는 보강동 넘어서 막힌 거리고 다시 나와서 녹서평역 쪽으로 가서 근데 거기도 올라가면 사실은 막힌 곳이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실제로 음식문화거리 쪽에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 사실 나갈 길도 없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 거기서 사실은 참사가 벌어진 거죠. 지금 와서 이런 얘기 뭐이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방지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새로 뜨는 어떤 그런 뭐 상가 골목이래 이런데 이런 위험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자체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서 그것을 일정 의무 이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국가 대개조라든가 이런 방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단위 자체에서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경사도도 생각외로 좀 있었고 저도 올라가 보고 옆에 길에 이거는 사실은 심각하겠구나.
그 좁은 골목길 위로 올라가는 골목길들을 상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전시설이라든가 사실 그런 여러 가지는 사실 거기는 없죠. 제가 주요하게 본 거는 제가 늘 첫 번째 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소방 특수구조대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비슷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느낌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얘기하면서도 저 설마 했는데 생각해보면 해밀턴 호텔과 그 옆에 있는 해밀턴 호텔 옆 부분에 그 빨간색 칠한 거기가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거기에 문이 있고 그게 가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아마 나무와 아마 이 시멘트는 아닐 겁니다. 가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을 확장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 거 맞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보일러 아니면 뭐 그런 시설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그겁니다. 지금 막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대원이 막 그 밑에 깔린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그럴 시간에 옆에 있는 가벽, 해밀턴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통과해 갖고 로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부술 생각을 못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참사가 벌어지고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뭐 경찰이건 거기 저기 이태원 파출소 애들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의 구조.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구조대 문제가 나오고 구조대들도 구조의 어떤 로프라든가 하는 그런 빠른 판단, 그 1, 2분 안에 빠른 판단을 사실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걔네들 그렇게 못한 거고 그 지구대 경찰 애들이야 뭐 그걸 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지만 구조할 의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의문인 거예요. 그 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 반복될 수 있어요. 그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왜? 무전으로 야 지금 이렇게 깔렸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몇 층으로 쌓여 있는 그 사람 끄집어내지도 못한다. 보니까 위에 해밀턴 호텔 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뭐 이게 가벽이고 또 왼쪽 그러니까 보는 방향 왼쪽 보니까 지금 보니까 빈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지금 많이 막혀서 이게 눌려 있는 상태의 양쪽이 해밀턴 쪽은 가벽인 상태에서 부숴도 되는 거였고 그럼 위에서부터 곡괭이라든가 아니면 해머로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걸 이용해서 로프를 타고 아니면 옆쪽으로 들어가서 깨내면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야 되는 거다. 그걸 판단을 못 했는가? 나 같으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반대쪽 빈 건물 쪽에 그 벽이 이 벽 자체가 없는 벽이죠. 왜냐면 그런 건물은 사실은 그 벽돌벽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가형이니까 거기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걸 못했을까? 거기서부터 까고 나갔으면은 까고 위에서 로프를 타고 2층 빈 공간에 위에서부터 끄집어내야지. 왜 그 생각 못했을까? 이게 저는 3m 보니까 양쪽 크로스로 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로프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위로 해서 끄집어냈으면은 이게 불가능했나? 아니 제가 오늘 그거 확인하려고 갔는데 왜 그걸 이렇게 했지? 그 중간에 어떤 가게의 지하 쪽으로 밀려 들어갔다고 막았다 막 그래서 사고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위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건물 위쪽으로 쉽게 타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건물 높이 높지 않고 로프를 타면은 아니 그 판단을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접근하기 어려웠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차로 접근하기 어려웠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녹사평역 쪽까지는 개방돼 있는 데였고 차로 거기서부터 헬기를 내리든 뭘 하든 해서 특수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그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의 가벽을 부수는 거, 그 옆쪽에 있는 빈 건물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걸 깨고 압력을 줄여서 끄집어내는 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구조대가 열심히 했는데 왜 구조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건 다릅니다. 저 같은 그런 어떤 특수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특수훈련을 받은 일반인들은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해야만 하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가 제대로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이라든가 경찰의 기동대 명령 뭐 이거는 다 개판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서울청 뭐 용산경찰서 이런 애들은 싹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용산 서장 그 인간이나 아니면 그때 과장들 뭐 이런 애들 최소한 팀장 이상급들은 싹 다 옷을 벗기거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한 부분 실제로. 그리고 그때 갔던 무슨 뭐 마약 형사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고 마약 형사들이 50명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다. 아니면 거기 단속을 못했죠. 단속하려고 했는데 단속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단속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어요. 다른 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가게마다 들어가서 해야 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단속 실적이 0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라 이런 애들이랑 그걸 중간에 취소해버린 거죠.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마약 형사들이 빠르게 동원되면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건 다른 문제. 왜냐 마약 형사들이 50명이 거기 있었는데 걔네들을 동원했었는데 걔네들은 사복을 입고 있고 걔네들이 거기에 투여된다 한들 다시 또 조직적인 형태의 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도 경험이 있고 해본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형사들이 거기서 5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쪽으로 좀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어느 경찰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용산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축제가 있었던데 뭐 마포서 뭐 이런 데 다 타겟을 해갖고 한 거죠. 그럼 뭐 성과 올리려고 그거 자체가 이 참사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동대를 애초에 안 보이게 했다라는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제. 왜냐 기동대들이 있어갖고 마약을 안 하고 없어갖고 마약을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간접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 형사들이 50명 있고 그걸 마약 단속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업소에서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쉽게 들어가서 실제로 마약 단속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진작에 정보가 이미 그 업소나 이런 데 들어갔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건 형사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애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단속하는 장면과 그걸 기자들이 찍고 그래서 이걸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어떤
뭐 이런 우리는 마약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시 말씀 그럼 기동대가 있었지 않았냐? 그 걔들 때문에 기동대를 뺀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핵심적으로는 마약 단속하려기 위해서 기동대를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기동대가 있고 없고에 다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기동대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마약하는 애들도 쟤네들은 기동대지 이 마약을 실제로 단속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그걸로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음모론과 직접적인 어떤 이 연관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럴 것 같죠, 그죠? 근데 까다 보면은 이건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세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실제의 이 이채원 참사의 진실을 찾는 데에는 방해만 될 뿐이다. 그거는 아니다. 근데 문제 제기할 수는 있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마약에 관심이 가지니까 사실은 다른 치안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다시 이제 특수구조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방애들도 구조대 애들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사실은 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새끼들이 거기 CCTV 보는 놈들이 놀고 자빠져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걔네들 책임도 크고, 그 소방 애들도 자기 자체의 CCTV라든가 이런 어떤 신고 부분이 들어왔지만은 걔들도 간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근데 경찰 얘기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 어제 말씀드렸고, 6시, 7시, 8시쯤 됐을 때 상당히 이게 위험한, 저렇게 운집한 상태에서 위험하다, 넘어지고 다치고 그랬을 때 신고가 들어오고 급한 판단 됐을 때, 아니면 이 신고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구조를 한 애들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위험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출동할 때 지령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 어떤 거인지는 지령이 안 나오니까 투입돼야 될 애들이 그냥 구조대에다 가보니까 차도 들어가지도 못해. 그때 빨리 이건 안 된다, 일반 구조대로 안 된다, 특수구조대 아니면은 로프를 이용한, 아니면 어떤 폭약이라든가, 최소한 10시 15분에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즉 9시 반 아니면 그 이전 9시쯤 사람들이 넘어지고 뭔가 사상이 나왔다, 그 상황 때 판단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조 요청을 했죠. 근데 공조 요청이 그때가 아니라 그 뒤입니다.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구조대의 잘못이란 표현은 아닌데, 뭔가 놓친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내야지. 그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조대. 왜냐하면 구조대는 발생했고,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구조할 때인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거에 문제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간대에 정확한 지점에 대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조를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 한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진실규명은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 있는 경찰들 열심히 했고, 구조대 열심히 했고,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걔네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전문적인 구조 영역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이 경찰이든 아니면 소방 구조대든 이런 것들을 그걸 만들어내는가? 그걸 하려고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그래야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들이고 그 예산에 따라서 그런 특수한 장비를 하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 애들은 뭐냐? 지구대 애들이 있죠? 지구대 애들이 할 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안 됐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경찰에 대한 경찰의 그 단위부터 위에 중간 간부 위에 놈들에 대한 싹 다 잘못한 부분을 세세히 밝혀서 처벌해야 되는. 웃긴 거는 윤희근이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지가 무슨 감찰을 하고 뭐 특수본 잡아야 돼. 웃긴 소리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데가 결국은 용산서장의 증거를 인멸하고 소위 말 알리바이를 대주는데 오히려 그 도움을 주고 있는 형태.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뭐 관리관 이런에 지금 나오는 특수본에 나온 그 얘기는 다 제가 보기엔 다 구라입니다, 구라. 지금 특별감찰반부터 뭐 이 특수본 수사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저 새끼들 저러다 크게 이제 검찰 애들이 수사 들어가면 싹 다 잡혀 들어갈 겁니다. 참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제가 오늘 가서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고, 야, 이 새끼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참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사건을 감찰하고 수사하는 애들도 지금 큰일이구나.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 부분도 지금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상태. 대충. 거기다가 뭐 통합관제센터도 대충 뭐 언론 좀 하지만 걔들도. 오히려 지금 언론 애들도 상당히 반수 이상은 오히려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한 고의적 은폐까지는 아니어도 제대로 된 것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라든가 본질적이고 참사의 진짜 원인에 대한 접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로부터 사실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죠. 경찰이든, 그때는 해경이 문제였지만 해경도 문제였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소방도 문제입니다. 구조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경찰은 거의 뭐 0에서 100으로 보면 이 새끼들 한 15다 20도 못한 거고, 소방구조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30이나 40밖에 못한 겁니다. 이 참사의 책임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당연하게도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구청은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부실 덩어리, 총체적인 문제 덩어리입니다. 근데 꼴세를 보호하니까 내일부터 뭐 이뤄지는 뭐 국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냥 민주당 놈들도 뭐 도대체 어디에 뭘 방점을 찍을지 모르게 허부적거리고 있고, 그 새끼들은 사실 능력도 없는 놈들이니까. 민주당 놈들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놈들은 뭐 이 정신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놈들은 아예 뭐 인간으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따위 소리나 해야 되는 놈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왜 안 바뀌는가에 대한, 왜 안 바뀌고 또 반복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한숨만. 참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음모론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음모론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데 공조할 뿐입니다. 음모론은 정확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진실에 도움이 되고 어처구니 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진짜 명복을 비는 그들을 때 진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큰일입니다. 저는 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는 관련된 책도 쓰고 뭐 이것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서 조금 늘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책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결국은 또 그냥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많은 이 사회의 그 안정과 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도 많지만 그들만 믿고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늦은 시간인데요. 저는 늦었습니다. 지금 좀 1시 넘었는데 좀 더 힘을 가지고 좀 더 차분하게